오늘은 2020년대 현재 한국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상류층, 돈 없는 사람은 하류층,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계급제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서구 중세시대와도 매우 흡사한데요. 맨 위는 금수저 계층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4단계의 하류 계층이 존재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계급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최상단에는 성직자 브라만이 있고 그 아래 귀족인 크샤트리아, 그 아래에 서민급인 바이샤, 수드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민 축에도 못 드는 언터처블 계층, 즉 불가촉천민이 있습니다. 이 계층은 말 그대로 귀족을 건들면 바로 수갑차고 잡혀가는 최하층의 계층입니다. 한국에도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잘못 터치해서 수갑차고 연행되는 케이스 많죠? 이렇게 인도에는 5계층의 카스트 제도가 있고요. 한국에도 인도와 똑같이 5개 계층의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최상단에는 아까 보셨듯이 당연히 금수저 계층이 있을 겁니다. 집안 재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나 장관 같은 고위 관리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요. 손흥민이나 전지현, 아이유 같은 연예인도 이 계층에 속합니다. 인도의 브라만 계급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가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 아래 크샤트리아에 해당되는 귀족 계급은 2040 여성들입니다. 뜬금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인도의 귀족 계층인 크샤트리아와 한국의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은 매우 흡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귀족 계층이니만큼 국방의 의무가 전부 면제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나라가 전쟁이 나고 위기에 처하면 서민이나 천민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걸지 귀족이 나서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 밑바닥 계층만이 실체 없는 애국심을 주입받아 국가 위기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도 모두 귀족 위주로 되어 있고 법도 귀족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아래 서민과 천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민이 귀족한테 손만 갖다 대도 그 천민은 공권력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헌법은 귀족과 천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에 의해서 신분에 따른 불평등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귀족급인 2040 여성 계층 아래에는 약자 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정치 선동꾼이 주류를 이루고요. 여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귀족이 기르는 애완견, 애완묘도 해당됩니다. 천민들 또한 이 약자 계층에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전장현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막고 있어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요. 촉법소년 또한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40 여성 계층과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천민이 약자 계층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계층이 되었습니다. 쉽게 나의 신분을 아는 방법은 다른 계층과 싸워보면 합니다. 만약 성인 남성분이라면 촉법소년이나 20대 여성과 똑같이 싸대기 한 대씩 주고받아 보세요. 약자 또는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처벌의 정도가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신분인 겁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법전에서도 천민은 귀족과 왕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계층은 중산층이야 586세대입니다. 이 계층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이 한국 사회의 산업화를 이끈 중추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변변찮은 재산 없는 586세대는 사회로부터 그냥 교양 없는 똥팔 6세대라고 매도당할 뿐입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의 권위와 면모가 있었지만 지금은 권위란 일도 없으며 그저 일만 하면서 와이프와 자식들로부터 ATM 기계에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딸이 있는 경우는 번듯한 사위에게 시집 보내서 집안을 일으켜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무지성 딸바보가 되어 딸을 늦은 나이까지 집안에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혼인 정년기를 놓치기 때문에 딸의 혼인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늙어버린 딸은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군대도 보내야 되고 집도 해줘야 되고 모든 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아들보단 딸이 낫습니다. 흑수저 집안이라면 무조건 딸을 낳으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무의미한 자식 교육비로 상당수의 재산을 날려서 노후에 사서 고생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최하단 불가촉 천민급은 예상하셨겠지만 2040 남자입니다. 예전에는 2030 남자였지만 80년대 초반생이 40대에 접어들면서 40대 남자까지로 천민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남자뿐 아니라 동남아 외노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것은 한국 남자나 외노자나 똑같지만 병역의 의무는 오리지널 한국 남자만 적용받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 노가다하고 집 나르고 나라의 3D 업종을 다 도맡아서 하듯 2040 남자도 한국의 3D 업종은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역 의무까지 독박으로 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젊은 인구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난다면 20대 남자는 모두 전방으로만 투입이 될 테고 귀족과 서민들이 부산으로 후퇴할 때까지 전방에서 총알바지하면서 거의 다 뒤질 운명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접은 전혀 못 받고 있는 현실이죠. 국방 예산이 넘쳐나는 이러한 평시에조차 지뢰를 밟은 군인 한두 명에 대한 병원비 지원도 안 되는데 과연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의 군인이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해줄까요? 웬만한 부상은 그냥 엄살 피우지 말고 마데카솔 바르라고 할 게 뻔하겠죠. 물론 그 마데카솔조차 직접 약국 가서 사와야 하고요. 그냥 사병은 천민계층이니까 응당 국가를 위해 하찮은 목숨이라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의 분위기죠. 참고로 같은 20대라도 금수저 남자는 군대 자체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귀족 계층인 2040 여자의 몸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공권력의 처절한 응징을 받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도 카스트 제도 최하단 불가촉 천민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즘에는 안 건들고 말만 해도 통매음으로 잡혀가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2040 여자가 2030 남자를 건드려도 처벌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자가 여자 폭행하거나 염산 뿌린 뒤 처벌받는 뉴스 간혹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 거죠. 정부의 복지나 혜택 바운더리에도 이 불가촉 천민 2040 남자들은 거의 빠져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택 지원도 다 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천민을 위한 주택 지원은 군대 내무반이 전부입니다. 어쨌든 신분 제도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도 한국 천민 계층은 귀족 계층인 2040 여성과 결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요. 재산이나 외모가 거의 동급이면 귀족으로서 당연히 천민과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겠죠. 586 부모도 어떻게든 딸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해야 하는데 천민을 사위로 데려오면 노발대발하겠죠. 그래서 천민들이 결혼하려면 서울 아파트를 해오던가 자신의 재력과 외모를 어떻게든 귀족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월 200번은 여자가 월 200번은 남자와 결혼을 할까요? 안 하겠죠. 조선시대 때도 돈 많이 번 평민 남자들이 가난한 양반댁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된 천민남들은 더 이상 자신들 아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헬조선 지옥 불반도를 벗어나 동남아에서 여자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반대로 귀족인 여성들은 남자가 재력가가 아닌 이상 거의 동남아 남자와 결혼하지 않죠. 귀족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결혼하려는 상대가 자기보다 신분이 2단계나 낮은데 그걸 어떻게 결혼합니까? 한국의 2040 남자들을 머슴남, 퐁퐁남으로 이 계층을 비하하는 말이 많은데요. 천민남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상 그냥 신분 자체가 최하위 불가촉 천민이니까요. 귀족의 입장에서 봐도 자신보다 2단계나 낮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남자가 어떻게든 한 몸 불살라서 희생을 해야 하겠죠. 안 그럼 그냥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아파트에서 비혼으로 사는 게 나을 테니까요. 아니면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 계층인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며 살던가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되는 한 이 대한민국 K카스트 제도인 퐁스트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귀족이 아닌 이상 이 신분 제도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탄을 받을 테니까요. 남자가 찌질하게 여자와 싸운다고? 와 같은 가스라이팅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이 신분 제도를 만든 것은 약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노예가 필요한 특정 기득권층이 오랫동안 작업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40 남자는 독박 병역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모든 조건들이 노예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불가촉 천민 계층의 천민남이라면 어떻게든 돈 모아서 이민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에서나 천민이지 외국에서는 나름 한국 남자들 잘 대우해주니까요. 심지어 50대까지도요. Do you know BTS? 이 영상에 공감이 되신다면 주변에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